안녕하세요. 도서관 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매주 한 번씩 일요일마다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예, 우리나라의 아스타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저희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은 때라면은 출판사분들하고 같이 해서 얘기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작품을 생각해보죠. 어제 SF와 판타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저는 흔히 대답해요. 그거요?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즐겁게 보는 작품을 보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고전도 좋습니다. 고전 작품들을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SF나 판타지 작품들, 장르 작품들은요, 아무래도 그러한 시대상하고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그런 취향들하고 맞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봤을 때 가장 최근에 가장 인기 끌었던 작품이 역시 재미있는 작품이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작품 마천을 오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화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전 이 작품 꼭 보시길 권해요. 왜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재밌으니까요. 예, 영화도 물론 재밌지만 영화보다도 훨씬 더 깊은 재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 작품의 재밌는 거는요, 시작부터 아주 황당하게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좆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좆됐다는 말로 시작하는 작품이 솔직히 있을까요? 이거 솔직히 잘리진 않겠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 시작되지만 그 상황을 자, 이렇게 한참 동안 엄청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면서 가볍게 보여주겠어요. 이 작품은 거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화성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지구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작품이 무조건 쉬운 작품만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산수 부분일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려면 감자로서 얼마나 칼로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선 감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살 수 있고 등등의 그런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주인공은 화성에 혼자 남게 된, 화성 탐사를 나갔다가 혼자 남게 된 식물학자입니다. 그는 살아나야 됩니다. 다음번에 구조선이 올 때까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든 화성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식량이 필요해요. 지구라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고요. 물론 충분히 얻기는 쉽지 않지도 몰라요. 하지만 화성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진공 상태고요. 그냥 헬멧을 벗는 순간 아마 죽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내린 결론, 어떻게 살아남는가? 바로 감자를 재배하자라는 거였어요. 운 좋게 자신이 가져온 감자가 있었고, 그 감자가 따로 요리를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배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감자를 심어서 재배를 하게 돼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의 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를 재배하는데, 사실 감자라는 거는 옛날부터 배고픈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죠.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가 없었다면 몇 번이고 기근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해요. 한 번은 감자에 병이 퍼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곡물들을 수탈당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오직 먹을 수 있는 건 감자밖에 없었던 거죠. 감자는 칼로리도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맛도 꽤 괜찮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할 때 좋습니다. 물론 주인공에게 주어진 것은 감자뿐이기 때문에 그 감자만 가지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참 고생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작품들, SF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자, 그 작품들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이고 거기서는 무엇이든 다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상황을 처리해 나가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힘들어요. 주인공에는 동료도 없고 혼자뿐입니다. 물론 지구로 연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서 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거의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화성은 거리가 머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혼자서 어떻게든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론 뿌듯한 적도 있죠. 자기한테 대표적인 예로 자기한테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화성의 유일한 식물학자는 사실 주인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작품의 장점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인공이, 그리고 주인공 주변에 주인공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인공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애써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연락할 수 있게 된 장치가 나중에 주인공의 실수로 파손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주인공은 계속 위험에 빠지죠. 결국에는 감자 재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화성을 떠나야 되는, 화성에서 날아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날까? 거기서 고민하게 되죠. 자, 이 작품을 소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SF를 도대체 뭘 보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들이 가볍게 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친숙한 느낌을 가진 어떤 작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우주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건 제 취향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 앤디 위어라는 작가는 원래 SF 작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일종의 IT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과학자나 아니면 공학자인 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주에 대한 덕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주에 대해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화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화성에서 화성에 만약에 홀로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거기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돼요. 앤디 위어는 그 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 드라마인 마스에 조언자로서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화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돼요. 그만큼 이 작품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언젠가 화성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여기 나오는 얘기가 참고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위해서 과학적 현실, 과학적인 사실을 버린 적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화성에 남게 돼요. 그런데 그 화성에 남게 된 이유는 여럿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엄청난 돌풍이 불어오면서 주인공들이 타고 간, 그리고 돌아올 때 사용할 우주선이 쓰러질 위기에 처해요. 화성에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화성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들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부러져 버린 장비가 주인공의 몸에 박히게 돼요. 주인공은 죽은 것처럼 신호가 나오게 됐고,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와중에서 주인공을 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홀로 기지에 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화성에는 공기가 있지만요. 그 공기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거기서 아무리 돌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 돌풍이 장비를 부러뜨리고 사람의 몸에 꽂힐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재채기의 바람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무진장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 초속 몇 어디라? 그 태풍 정도의 속도예요. 어지간한 태풍보다 빠른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재채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죠. 옛날 동화를 제외하면 말이에요. 그거는 재채기에서 내뿜는 공기의 양 자체가 작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빠르지만 그 양이 작으니까 그만큼 위력이 약한 거죠. 화성도 비슷해요. 바람이 아무리 빨라도 공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비약하기 때문에 그 공기로는 건물을 부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일단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앤디 위어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조사한 화성 덕후인 앤디 위어가? 아니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의 상상을 위해서 굳이 그 부분은 생략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SF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흔히 SF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 과학, 그리고 뒤에 픽션이 붙는 거죠. 픽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해석하세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상상을 넣고 싶습니다. 즉,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것은 과학적 상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면 전 과학보다는 상상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고요? 마션도 그랬듯이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100%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마션이라는 작품이 정말로 훌륭한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과학에 대해서 야,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정말 멋있다 라는 감정을 부추겨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언젠가 화성에 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언젠가 화성에 간다면 이 작품이 화성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넣어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 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대로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화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SF는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그럴듯하게,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앤디 웨어의 마션, 어느 계획자 과학자의 화성판 어드벤처 생존기. 이 작품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이걸 읽는 동안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부딪히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말이죠.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